안녕하세요. 살민법입니다. 오늘은 지상권의 꽃, 법정지상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상권에 관련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1강부터 4강까지는 우리 민법의 규정에 나와 있는 지상권 살펴봤고, 우리 지난 과정부터 법정지상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다시 정리하면, 처분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두 번째는 처분 등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고요. 마지막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때 성립하는 것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난 법정지상권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판례 두 가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위하여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미등기 무허가 건물과 함께 대지를 양도하였지만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즉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모든 시험에서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나오는 공유관계를 설명을 좀 하죠. 그래서 공유 관련 시험 문제가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나온다면 네 가지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 공유 관련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일반적인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입니다. 그래서 갑의 지분 2분의 1, 을의 지분 2분의 1 공유 토지인데, 공유자 한 사람이 갑이 그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답니다. 문제 없죠? 내 땅에 내 건물 지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가요, 훗날 오른쪽처럼 처음에는 공유 토지에서 공유자 한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가만히 그림을 좀 보면 차이가 뭐냐면 토지 소유자, 즉 갑의 지분이 비용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을의 지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 건물을 지은 공유자의 지분이 바뀌어 있어. 지금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이랬을 때 공유자 한 사람이 지어놓은 저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사안의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버리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취매한 꼴 된대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다시 천천히 이 그림을 제가 말로 표현해 볼게요. 자, 공유 토지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얻어서 공유자 한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런데 자기의 지분을, 토지 공유 지분을 다른 사람이 처분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면 이건 일종의 공유물의 처분 행위다 보니까 저 건물을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조금 이따 이 문장을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첫 번째 공유 관련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이거 낸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요즘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는 질문 이겁니다. 헷갈립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면 갑의 단독 소유입니다. 토지는 단독 소유인데 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이 한 채 있는데 건물이 공유 건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그림은 토지가 공유였고 건물이 단독 소유인데 비해서 이번 그림은 토지는 단독 소유인데 건물이 공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갑의 단독 소유의 토지에 갑, 을 간의 공유 건물이 있더라. 이 경우에 그림 바꿉니다. 토지가 비용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요건 이겁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 땅에 내 건물 동일인이 맞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갑의 토지에 갑의 건물이잖아요. 공유 건물이어도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 건물을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이냐. 우리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 보셔야 돼. 시험 지문에 공유만 나오면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우지 마시라는 거야. 그래서 공유 관련 얘기를 이 두 번째 시간에 따로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네 가지 지문이 나올 수 있다. 공유란 단어가 들어가서 출제될 수 있는 네 가지 지문 중에서 이번 시간에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유 토지 위에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 건물을 신축했다면 그 건물을 위해서는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의 단독 소유의 토지에 공유 건물이 들어와 있다면 공유 건물을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 지문을, 자, 판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번 지문 갑니다. 1번 지문.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 토지 위에, 자, 포인트입니다. 공유 토지 위에, 맞죠?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합니다. 단독 소유입니다. 하다가 대지 지분만이 양도 땅만 팔렸다는 거야. 땅만 팔린 경우라면, 그러면 이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다. 자, 이에 비해서 두 번째 판례, 대지 소유자, 땅 소유자가 지상 건물을, 자, 포인트입니다. 건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단독 소유의 대지만을 건물 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 흐림상 병에게 매도해 있다면 건물 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해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공유 관련 얘기가 나오면 정리를 이렇게, 자, 공유 토지 위에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 건물을 소유한 경우라면 그 건물을 위해서는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독 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공유 건물을 위해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공유하고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얘기가 나올 거여서, 넓은 의미의 공유에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공유란 말과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얘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유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저 녹색의 공유 토지를 갑의 지분 2분의 1, 을의 지분 2분의 1 가지고 있는 공유 토지라면, 그럼 지분의 의미가 뭐냐?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이거예요. 공유 토지, 자, 포인트가 이겁니다. 공유 토지 전부입니다. 공유 토지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한다. 그럼 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다시 강조합니다.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공유의 개념이 약간 개념이 좀 애매한데요. 공유자 한 사람은 그 토지를 2분의 1만큼 쓰는 얘기 아니에요. 공유 토지 전체를 자기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의 의미지, 그 부분을 독점으로 사용하는 권리는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이 이렇게 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나와. 그러면 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요 녹색과 되게 뭔 색이지 갑자기? 하여간 녹색 비스무리 아주 두 색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한 토지입니다. 공인데 갑의 지분 2분의 1을 되어 있고 을의 지분 2분의 1 되어 있는 등기상으로 보면 공유물이에요. 근데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저 땅을 같이 사자. 각각 반반씩 대고 사는데, 문제는 그러면 땅을 샀으면 저렇게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린 녹색, 그렇죠? 초록색인가? 녹색인가? 이건 자, 녹색 부분을 값만 나만 쓰겠다. 그리고 저 초록색은 을만 써라. 약정합니다. 약정을. 즉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로 약정 다만 등기만 공유 등기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런 관계를 우리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부른다. 그러면 갑은, 즉 구분 공유자 갑은요, 요 지금 보시는 요 녹색 부분을, 자, 포인트가 이겁니다. 특정해서 독점 사용한다. 나만 쓴다. 배타적 사용 권리입니다. 또 을도 요 초록색 색깔을 제가 색깔 생명이어서 요 어쨌든 간에 요 연두색 부분을 특정해서 사용 수익한다고 하면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리. 일반적 공유는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한다. 이에 비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면 등기는 공유예요. 공유인데 문제는 전체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그 어느 특정 부위를 배타적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해 놓은 거야, 지금. 다만 밖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등기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등기에 구분 소유적 공유 등기가 없어. 그냥 공유 등기야.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만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요 부분만 쓰겠다라고 미리 협약하는 거야, 지금. 제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일반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의 의미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하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나오면 이것은 형식은 공유의 형식을 띠지만 내부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요 얘기를 좀 제가 끌어볼게요. 자, 여기 써볼게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엄밀하게 따지면요, 공유 아닙니다. 공유 아니야. 따라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쪼개져 있어, 지금 상황이. 딱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 관계라고 나오면 이건 공유물 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야? 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우리는 상호, 들어보세요. 서로 상호 명의 신탁 관계라고 합니다. 아, 명의 신탁이래요. 그러면 저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해소하려면 상호 명의 신탁을요 해제하면 돼요. 끝내면 돼. 그러니까 분필 넣게 하시면 돼. 그래서 정리, 일반적 공유라면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면 이미 쪼개져 있다. 그러니까 분할 청구 안 돼. 그럼 끝내는 것은 이건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2분의 1씩 지분을 맡겨놓은 거야, 지금 형식적으로. 그러니 그런 경우니까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끝내야 되는 거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분할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등기를 보면 이게 일반적 공유인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냥 넓은 의미의 공유력 등기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 공유 관계가 나오면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한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나오면 공유물 전체가 아니라 공유물 특정 부분을 다른 공유자의 손을 타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 의미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부릅니다. 의미 됐나요 지금? 예, 거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걸 왜 하느냐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래서 자, 그림 보세요. 지금 왼쪽 녹색 요 부분, 요 녹색 갑의 거죠. 갑의 특정 부분이고, 요 연두색은 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데 갑이 자기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그 부분에 건물 지었답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내 몫의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러면 이건 내 땅에 내 건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림 잘 보셔야 돼. 그런데 그림이 바뀝니다. 그림 바꿔볼게요. 자, 이 그림이야 지금. 자, 녹색은 갑가 특정 부분인데 갑이 연두색, 을의 특정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라면 내 땅에 내 건물이 아니잖아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그러면 이런 경우라니까 내 땅에 내 건물이 아니니까 이 갑의 건물을 위해서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표현 잘 보셔.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 을땅이군요. 을땅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해됐나요? 이런 경우라면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야 지금. 이에 비해서 두 번째 질문,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그럼 자기 그 몫이니까 내 토지지, 내 토지. 내 토지 건물을 올렸으면 내 땅이 내 건물 맞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라면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라는 거 정리하셔. 그래서 자, 법정 지상권 관련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 하고 있습니다. 공유란 단어가 나오면 살펴보자. 무조건 공유 관계가 나오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자, 첫 번째, 공유 토지 위에 공유자 한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라면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한 토지 위에 공유 건물이 존재한다면 그 공유 건물을 위해서는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 세 번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부분의 건물을 지었다면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 그러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특정 부분이 아닌 다른 구분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기 끝.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자, 그 다음, 자,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갑의 땅이고, 토지 소유자, 즉, 갑의 표현 보세요. 봐. 동이 얻어가지고, 포인트가 동이에요. 동이 얻어가지고, 을이 건물을 신축했으면 문제 안 생기죠. 땅 주인이 건물 지으랍니다. 그러면 을은 건물을 짓겠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 나중에 땅 주인이 바뀌어요, 지금. 그러면 저 건물을 위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것이냐의 문제야.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한번 들어보셔봐. 물론 그림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라면 내 땅에 내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내 땅에 다른 사람 건물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 토지 내 땅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갑의 토지를 살려고 갑의 토지 등기부를 띄워볼 거예요. 띄워보면 갑의 땅이 있는데 갑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갑의 게 아니야, 지금 상황이. 그러면 저는 권리분석할 때, 매수 입장에 권리분석할 때, 아, 저 건물은 철거구나 라고 권리분석을 하고 들어가. 즉 하고 싶은 얘기는 건물주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지은 건지, 아니면 건물주 을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건지 외부 사람은 알 길이 없어. 즉 동의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의 자기들끼리 관계이지 외부적 관계에서 이게 드러나지 않나, 공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한번 들어보셔봐. 통상적으로 저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제가 저 땅을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하면 권리분석을 하겠죠, 나름대로. 그러면 잠깐만, 땅은 갑의 땅인데 건물이 을인데 을이란 사람이 땅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지상권 설정 계약도 등기부에 없고, 임대차 계약도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면 저 건물 철거네,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땅을 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 건물을 위해서 법정처럼 인정해버리면 매수인 망하는 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갑과 을의 문제는 자기들끼리 문제이지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지금. 그러니까 동의는 외부에 공시할 수 없다. 그런 점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 부연 설명 각설하고 이제 우리는 수험생 입장이니까 이렇게 강의하기 싫어요. 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도 기억에 오래 남는 강의, 한 번 듣고도 잊어먹는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강의를 하고 싶어서 하고 싶지 않은데 판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약속을 이렇게 할게요. 자, 시험 지문에 자 보세요. 동의라든지 또 양해라든지 또 승낙이란 단어가 어딘가 보인다. 이런 단어가 보인다. 그러면 동의, 양해, 승낙은 자기들끼리 문제야. 이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공시가 안 돼.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라고. 약속. 아셨죠? 약속. 그다음 환지는 좀 공법상 얘기긴 한데요. 나라에서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토지 수용하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환지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의 토지를 수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송해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가 내일이야. 그러면 땅으로 줘야죠. 땅으로 줘. 농지로 줘. 이게 환지입니다. 환지. 그러니까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개념인데, 어찌됐든 간에 좀 얘기가 좀 길어서 일단 시험 지문에 자 보세요. 환지란 단어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냥 답만 기억해라.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다음 또 내지는 시험 지문에 공동저당이라는 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설명하기 좀, 원래는 제가 본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이번 시간에 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한 3시간 설명해야 돼. 그래서 공동저당권 나오면 답만 정리합니다. 단어가 똑같아. 판례가 예외 없어. 그냥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또 내지는 자,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있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와도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또 내지는 나대지 이런 단어 나오면 그냥 나대지 위에 가등기 있는 거 나오면 묻지도 마. 그냥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저랑 약속. 첫 번째 동의, 양해, 승낙. 그다음에 환지, 공동저당권. 또 내지는 채권자 취소권. 내지는 나대지. 이런 식의 지문이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 지문에 이런 단어가 떴다. 묻지도 따지지 않는다. 그냥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에 비해서
등기부가 폐쇄됐대요. 잠깐, 등기는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속 요건이 아니야. 따라서 등기부가 폐쇄됐어도 소유권 상실한 게 아니거든 지금. 그러니까 등기부 폐쇄란 단어가 나오는 순간 아 법정 지상권 성립합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됐나요?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자 이번 시간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찌 보면 이제 요령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얘기 비등기 무허가 건물 또 공유 관계에서 네 가지. 그래서 최소한 네 가지 판례는 기억하셔야 돼. 여섯 가지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 그러나 대지와 함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양수했지만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인지 등기가 되어 있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 여전히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또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지었다. 법정 지상권 안 돼요. 공유 건물 법정 지상권 됩니다. 구분 소유주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부분 건물 신축 법정 지상권 인정돼요. 구분 소유자가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곳에 건물 지었다. 법정 지상권 성립이 않습니다. 자, 동의 X 그렇죠? 환지 X 공동저당권 X 채권 지속권 안 돼요. 나되지 안 돼요. 다만 등기부 폐쇄는 법정 지상권 인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론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 맞는데 경매에서도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 성립하는데 그 부분하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의 맛을 좀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강의에서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즐거운 오늘 비가 오는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약간 꿀꿀합니다. 집에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공부하시고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